546번부터 54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546번부터 보면 우리 곱셈 기호 생략하고 숫자는 문자 앞쪽에 적고 숫자를 제일 앞에 적죠. 그 다음에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적으니까 546번은 마이너스 5ab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547번은 마찬가지로 숫자 4를 제일 앞에 적으면 되고 a가 지금 3번 곱해져 있죠. 이런 경우에 문자가 여러 번 곱해진 건 거듭 제곱을 통해서 나타내죠. 그러면 4a 세제곱 b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야 되니까 b가 제일 마지막에 오면 되겠죠. 그리고 548번은 지금 곱셈이랑 덧셈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곱셈끼리 먼저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곱셈에서 곱셈 기호 생략해주면 마이너스 1을 먼저 적고 a 적으면 되는데 우리가 1은 생략해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b는 2b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549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를 앞에 적어주고 그 다음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 괄호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풀려면 우리 분배 법칙 배웠죠. 그걸 이용해서 4ax 플러스 4ay 이렇게도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분배 법칙이라는 건 이렇게 둘 다한테 4a를 곱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냥 간단히 할 때는 곱셈 기호만 생략해서 나타낼 때는 이렇게 괄호를 그대로 놔두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550번부터 55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 기호 생략할 때는 나눗셈 기호 생략하고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550번부터 보면은 지금 나눗셈 기호 생략하고 뒤에 있는 a가 분모 위치로 가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안 되면 뭐 이렇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a를 역수 취하면 되니까 그러면 분모에는 a, 분자에는 4 곱하기 1이 돼서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바로 바꾸기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역수치해서 계산해줘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551번 지금 뺄셈이랑 나눗셈 섞여 있으니까 뒤에 있는 나눗셈 먼저 해줘야겠죠. 그러면 나눗셈 기호 생략해서 나타내면 2분의 b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곱셈으로 고치고 역수취해서 구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551번은 a-2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서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552번은 마찬가지로 지금 괄호로 묶여있는 식이지만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4가 분모로 가고 나눗셈 기호는 생략되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적어주면 되겠죠. 괄호는 적어줘도 되고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553번도 보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괄호로 묶여있는 이 식을 한 덩어리로 보면 되니까 나눗셈 기호 생략하고 이 덩어리가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바로 안 되면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취하는 걸로 생각해줘도 됩니다. 대신에 얘는 괄호로 묶인 식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째로 이렇게 역수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554번부터 55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곱셈,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라고 했어요. 554번부터 보면 지금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데 곱셈, 나눗셈은 순서 똑같으니까 곱셈이랑 뺄셈이 섞여 있으면 곱셈 나눗셈 먼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곱셈이랑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쭉 해주면 되니까 앞에 AB부터 곱셈 기호 생략하면 그냥 AB가 되죠. 그럼 AB 나누기 2가 되니까 뒤에 있는 2가 분모로 들어가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적어주면 되겠죠. 쌤 위에 문제에서도 풀이한 것처럼 이 나눗셈을 바로 분수 형태로 바꾸는 게 헷갈린다면 또 마찬가지로 AB 나누기 2에서 곱하기 2분의 1로 바꾼 다음에 2분의 AB라고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그래서 554번은 2분의 AB가 됩니다. 그리고 555번은 얘도 나눗셈이랑 곱셈이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쭉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부분부터 해주면 a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곱하기 b 해주면 b는 지금 분자에 곱해지는 거니까
결과는 a분의 마이너스 4b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요 밑에다 풀게요. 자리가 없어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 해준 다음에 모두 곱셈으로 이렇게 바꿔서 곱셈 기호를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분모에 a만 있고 그 다음에 분자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b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b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분수 형태로 바꾸면서 계산해도 되고 한 번에 다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간단하게 나타내도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도 마저 풀어보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아까 풀이했던 건 좀 지울게요. 556번도 마찬가지로 보면 곱셈이랑 뺄셈이랑 나눗셈 섞여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앞쪽에 곱셈 먼저 하고 뒤쪽에 나눗셈 먼저 하고 뺄셈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앞부분부터 곱셈 기호 생략하면 3x가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나눗셈 기호 생략해서 나타내면 g분의 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마이너스 요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더 이상은 생략할 수 있는 기호 없기 때문에 3x 마이너스 g분의 y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557번 얘도 똑같이 풀어주면 앞에서부터 풀면 되겠죠. 그러면 괄호로 묶인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4 플러스 y분의 3 에다가 곱하기 x 해주는 거죠. 그럼 이 x는 분자랑 곱해지는 거니까 4 플러스 y분의 3 곱하기 x인데 우리 곱셈 기호 생략하면 3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4 플러스 y분의 3x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 형태로 바꾸는 게 안 익숙하면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취해서 모두 곱셈으로 연결한 뒤에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도 됩니다. 대신에 주의할 점은 역수취할 때도 4 플러스 y는 한 덩어리, 얘 자체가 지금 식이기 때문에 이 4 플러스 y의 역수를 구해줘야 돼서 4 플러스 y가 통째로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 것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558번부터 56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곱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래요. 우리가 아까는 생략하는 걸 연습했었는데 이번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 곱셈 기호를 다시 표현하는 걸 지금 연습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558번부터 보면 지금 이 숫자랑 문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적혀 있다는 건 이 사이사이에 곱셈 기호가 생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살려서 적어주면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559번도 보면 얘도 이 사이사이에 곱셈 기호가 생략된 건데 y는 지금 제곱이니까 y가 2번 곱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번 곱해지면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곱셈 기호를 다시 되살려주면 x 곱하기 y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560번도 0.1 곱하기 a 곱하기 그리고 괄호하고 x-y 이렇게 되겠죠. 이 x-y는 식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안에서 뭘 곱하기가 살아날 게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이사이에만 곱셈 기호가 생략된 거라서 0.1 곱하기 a 곱하기 그 다음에 x-y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 괄호를 없애면 안 돼요. 괄호가 없어지면 이 a가 x에만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식이 이상해져서 있던 괄호를 없애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561번도 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데 앞에 1이 생략된 거죠. 우리 1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x는 2번 곱해져 있고 y도 2번 곱해져 있고 g도 한 번 이렇게 곱해진 거니까 곱셈 기호 다시 살려가지고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562번부터 56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나눗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위의 문제에서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거 연습했었는데 다시 되살리는 연습을 해보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됐는지를 역으로 추론해보면 바꾸기가 좀 수월한데 562번부터 보면 a분의 1이 어떤 나눗셈을 해서 나왔다는 건 우리가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꾸고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죠. 그럼 어떤 곱셈을 했길래 이렇게 됐나를 생각해보면 1 곱하기 a분의 1 했으니까 a분의 1이 됐겠죠. 근데 우리가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치한 결과가 1 곱하기 a분의 1이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다시 바꿔주면 a분의 1의 역수가 그러니까 원래 a가 왔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면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a의 역수인 a분의 1이 돼서 a분의 1이 계산 결과가 됐을 테니까 이 나눗셈 기호를 다시 사용해서 나타내면 1 나누기 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563번도 해보면 얘도 어떤 곱셈이었길래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a-b에서 곱하기 3분의 1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원래 나눗셈이었단 말이죠. 근데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했더니 3분의 1이 된 거니까 나누기 3이었겠죠. 역수 취한 게 3분의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눗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a-b 나누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a-b는 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괄호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564번도 얘가 어떤 곱셈이었길래 이렇게 됐나를 생각해보면 지금 분자에 4가 있으니까 4 곱하기 x 플러스 y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나눗셈이었길래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치했더니 이렇게 됐을까를 또 생각해보면 원래는 x 플러스 y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했을 때 x 플러스 y분의 1이 됐겠죠. 그래서 나눗셈 기호를 다시 살려서 적어주면 4 나누기 x 플러스 y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x 플러스 y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괄호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565번 문제 마찬가지로 볼게요. 지금 보면 얘도 어떤 계산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얘는 2분의 1 곱하기 x-y 곱하기 2분의 1이었겠다. 그쵸? 그러니까 또 어떤 나눗셈이었길래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했더니 2분의 1이 된 거니까 원래 나눗셈은 나눗셈 기호가 있고 여기에 2가 있었으니까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했을 때 2분의 1이 됐겠죠. 그래서 565번도 나눗셈 기호를 이용해서 적어보면 x-y 나누기 2가 됩니다. 566번부터 57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566번부터 보면 한 자루에 y1 하는 볼펜 7자루의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자루당 가격이 지금 y1이니까 전체 내야 되는 가격을 계산하려면 한 자루당 가격에다가 내가 살 개수를 곱해줘야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거랑 별개로 쌤 예시를 하나 들면 100원짜리 연필을 사는데 한 개 사면 100원이고 그 다음 2개 사면 200원이고 3개 사면 300원이고 이렇죠. 우리가 그걸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개당 가격인 100원에다가 내가 사려고 하는 개수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바로 100원이다, 200원이다, 300원이다 이렇게 알아낸 거죠. 마찬가지로 문자일 뿐이지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럼 한 자루에 y1인 게 7개 살 거니까 y 곱하기 7에 해당하는 가격이 되겠죠. 근데 우리 곱셈 기호 생략해서 나타내니까 정답은 7y1이 되겠네요. 그리고 567번 문제 풀어볼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하라고 했어요. a랑 b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쌤 예시를 또 하나 들어보면 지금 이거 67번이니까 567번이니까 67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6이라는 건 실제 숫자는 60이잖아요. 60. 그래서 10의 자릿수가 6인 거지 실제 숫자는 60이기 때문에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60 더하기 7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도 우리가 실제 숫자면 그냥 6, 7 이렇게 연달아 적으면 67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A, B 이렇게 연달아 적으면 우리가 문자 사이에는 곱셈 기호가 생략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적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쌤 좀 전에 67을 60 더하기 7로 분해한 것처럼 얘도 10의 자리 숫자가 A면 실제 숫자는 여기에 10을 곱한 10 곱하기 A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1의 숫자인 B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곱셈 기호를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10A 플러스 B라고 적어야지 내가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수를 문자를 이용해서 잘 나타낸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그 자릿수에 해당하는
숫자에다가 이 단위 10의 자리면 10, 100의 자리 숫자면 100, 1000의 자리 숫자면 1000 이렇게 곱해서 나타내야지 실제 숫자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568번 풀어보면 자동차가 시속 6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라고 했죠. 그러면 속력을 보면 시속 60km라고 했는데 이 속력은 1시간당 1시간에 60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시간 동안에는 120km 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3시간 동안에는 180km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알아내려면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인 60km에다가 시간인 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예시 든 거는 쌤 지우고 1시간 동안 60km 갈 수 있으니까 X시간 동안에는 60 곱하기 Xkm만큼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곱셈기호 생략하고 나타내니까 답 적어보면 60Xkm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답을 적어 놓겠습니다. 60Xkm. 다음 569번 X1의 3할이라고 했어요. 3할이라는 건 우리 할이라는 건 소수점 첫째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할이라고 하면 0.1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3할이라는 건 0.1만큼이 3개 있는 거니까 3배니까 3할은 0.3에 해당하겠죠. 그럼 x1의 0.3만큼인 거니까 0.3 곱하기 x를 해주면 되겠죠. 그거 계산하면 이렇게 그 곱셈기호 생략하면 0.3x1이 되겠죠. 그래서 답 한쪽에 적어 놓으면은 0.3x1 이렇게 됩니다. 다음 570번 1000원의 x%. 우리 퍼센트라는 단위는 100을 기준으로 하죠. 100%를 기준으로. 그래서 x%를 비율로 나타내면 분수 형태 100분의 x가 되겠죠. 그러면 1000원의 100분의 x만큼인 거니까 1000 곱하기 100분의 x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 가능한 거 100으로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다. 그쵸? 여기 10 남고 그러면 10 곱하기 x인데 곱셈기호 생략하면 10x가 되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답 적으면 1000원의 x%는 10x1이 되겠네요. 마지막 571번 A%의 소금물 B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지금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농도라는 건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진하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퍼센트라는 농도 단위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100%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농도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자리를 잘 바꿔가지고 식을 좀 변형하면 소금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이거는 지금 퍼센트란 농도가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도를 비율 값으로 나타낸 거예요. 분수 형태로. 거기에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해주면 됩니다. 소금물의 양.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쌤이 마지막으로 적은 이 공식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럼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A 곱하기 소금물의 양 B를 해주면 되겠죠. 곱셈기호 생략하면 B는 분자와 곱해지는 거니까 100분의 AB가 되겠네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AB g이 됩니다. 572번부터 581번까지 쭉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A가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식의 값이라는 건 이 식의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A 대신에 집어넣어서 그걸 우리가 대입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한 다음에 결과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572번부터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2A라는 건 지금 2 곱하기 A니까 우리 문자랑 숫자 사이에서는 곱셈기호 생략할 수 있었지만 숫자와 숫자 사이에서는 생략 못하니까 다시 이렇게 살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곱셈 먼저 하면 양수와 음수의 곱셈이니까 마이너스고 절대값끼리 곱하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5를 더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양수 음수 덧셈이니까 절대값 큰 플러스 부호 따라가고 근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대값끼리 빼주면 되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제 덧셈 뺄셈은 잘 하죠.
그래서 계산하면 1이 정답이 됩니다. 573번 마찬가지로 지금 2분의 a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a였는데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곱셈 먼저 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양수음수 곱셈이니까 그 다음 약분 잘 하면 마이너스 1, 거기에 또 빼기 1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빠르게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573번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574번 지금 a가 마이너스 2인데 지금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애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다. 그쵸? 그래서 2 플러스 2가 되고 2 플러스 4가 되니까 결과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574번의 답은 6이 됩니다. 575번 마찬가지로 a분의 6이라는 건 우리 위에서 나눗셈 기호를 다시 되살리는 게 연습했었죠. 그거 떠올려 보면은 6 나누기 a였기 때문에 a분의 6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나눗셈 기호 다시 살려주면 이렇게 되는데 식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6 나누기 마이너스 2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약분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덧셈까지 해주면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쌤 여기에 연두 색깔, 초록 색깔 글씨로 또 다른 방법 적어볼게요. A 자리에 그냥 바로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분수 형태를 약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호는 대신 마이너스가 될 거고 약분 바로 해서 3 이렇게 하고 플러스 7 해서 4가 답이라는 거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요. A가 분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 자리에 바로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으로 풀어도 답이 동일하게 4가 됩니다. 이 부분은 쌤 자리가 없어서 지울게요. 그리고 이거 조금 옆쪽으로 옮기고 밑에 문제 풀어야 되니까 답만 이쪽에 4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 576번. 지금 요거는 마이너스 2와 a 제곱을 곱하는 거죠. 근데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걔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총 3번 곱하는 거 알겠나요? 그러면 음수를 3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래서 얘를 다시 좀 보기 좋게 적으면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는 거니까 부호는 음수 될 거고 절대값끼리 곱하면 8이 되니까 576번의 결과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답을 살짝 적어놓고 마지막 577번 이번에는 4 더하기 a 자리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 먼저 풀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아까도 했듯이 음수 되고 절대값끼리 곱하면 8이 되니까 마이너스 8 나오겠죠. 그러면 양수 음수 덧셈인데 절대값이 음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절대값끼리 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577번의 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 좀 자리가 없어서 답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6,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다음 578번도 쭉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2분의 1일 때 a분의 2 빼기 2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이 아까 위에 문제에서는 a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a 자체가 분수인데 a가 분모의 자리에 있으니까 바로 대입은 못하겠다. 그쵸? 그럼 식을 먼저 변형해줘야 돼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a분의 2는 2 나누기 a였으니까 식의 형태를 이렇게 먼저 바꿔주고 그 다음에 a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대입하고 나면 정말 위로 대입하고 나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하고 이렇게 되니까 앞부분 곱셈하면 4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잘 계산했다면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살짝 옮기고 답만 적어 놓을게요. 다음 579번 a는 5고 b는 마이너스 6일 때 2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2와 a 사이에 2 곱하기가 생략돼 있으니까 2 곱하기 5 빼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부분 곱셈 계산하면 10,
빼기 마이너스 6인데 우리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 부호도 반대로 바꾸죠. 그러면 플러스 6 되니까 10 더하기 6이 돼서 정답 16이 되겠네요. 다음 580번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일 때 3A 마이너스 B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 B 각각의 자리에 3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3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부분 곱셈 해주면 9곱, 그 다음에 뒷부분 거듭 제곱 풀어주면 음수 2번 곱한 거니까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2를 2번 곱한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빼기는 가운데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9 빼기 4가 돼서 정답은 5가 되겠네요. 580번의 정답은 5. 581번은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5일 때 x분의 6y 빼기 xy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대입하면 되겠다. 그쵸? 3분의 6 곱하기 마이너스 5 빼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5인 거잖아요. 그쵸? 3 곱하기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마이너스 30이고 뒷부분은 빼기 양수랑 음수의 곱셈이니까 여기 음수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부분을 보니까 지금 3이랑 30이랑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니까 앞부분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우리 뺄셈을 덧셈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더하기 뒤에 있는 F 반대로 바뀌어서 1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양수 음수 덧셈이니까 절대값 큰 플러스 부호 따라가는데 생략할 거고 절대값끼리 빼주면 5가 되겠죠. 그래서 581번의 정답은 5가 됩니다. 581번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우리 아까도 했던 방식처럼 6y 나누기 x로 먼저 바꾼 다음에 이 다음에 이렇게 대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대입한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고 했던 계산 똑같이 하면 답은 똑같이 5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답이 잘 보이도록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582번부터 쭉 풀이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각 식에서 항과 상수항을 찾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우리가 항이라는 거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복습 한번 해보면 수와 문자 아니면 문자와 문자, 숫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우리가 항이라고 했었죠. 그럼 1번에 나와 있는 식에서 항은 지금 이 앞부분 4분의 1x 이거는 4분의 1과 x의 곱이죠.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가 항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만 있는 부분이 항이 되는 거죠. 뭐 1 곱하기 1이었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무튼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니까 플러스 1 부분도 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을 적어보면 4분의 1x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앞에 플러스 기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항 중에서도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수항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2번도 보면 지금 앞부분 x 얘는 1x니까 1 곱하기 x죠. 그러니까 숫자랑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 그리고 이 부분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y니까 이 부분도 항이 되겠죠.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부호를 항상 꼭 같이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항을 적을 때도 x 이렇게 적고 마이너스 3y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도 항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상수항은 플러스 5 부분이 되니까 5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3번 얘도 지금 앞부분 보면은 x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니까 문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덩어리죠. 그러니까 x제곱 또 항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x로 이루어진 이 부분도 하나의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2x 얘도 항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숫자 혼자 있는 상수항에 해당하니까 얘도 항 맞죠. 부호 꼭 챙기고 그럼 이 중에서도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칸 채울 수 있겠죠. 마지막 또 똑같이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x와 뭐 x의 곱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1과 x제곱의 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문자와 문자 또는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덩어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이 하나의 항이 되고, 마찬가지로 2y는 2 곱하기 y니까 2y도 하나의 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3도 하나의 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상수항에 해당하는 건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볼 수 있겠죠. 다음 583번. 이번에는 각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와 다항식의 차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개수랑 차수가 또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복습해보면 개수라는 건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곱해져 있는 숫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개수를 지칭할 때는 문자를 같이 언급하면서 누구누구의 개수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x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x라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개수는 3이 됩니다. 그리고 다항식의 차수. 차수라는 건 또 뭐였냐면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마다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한 차수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예를 들어보면 지금 3x라는 항은 문자 x라는 문자에 대해서 1차인 거예요. 지금 문자가 한 번 곱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2라는 항은 문자 x가 한 번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0차 라고 언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는 각각 항의 차수들을 매겼을 때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3x 플러스 2는 1차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x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항의 차수는 1이라고 채우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2번도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문자가 b로 바뀌었기 때문에 b의 개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4분의 b라는 건 우리가 4분의 b를 또 어떤 형태로 적을 수 있냐면 4분의 1 곱하기 b니까 4분의 1b라고 b를 지금 이 가운데다 적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쌤이 이렇게 다시 적은 건 개수가 잘 보이도록 적은 형태예요. 그래서 b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4분의 1인 거니까 b의 개수는 4분의 1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b에 대해서 1차 항, b에 대해서 0차 항이니까 이 다항식의 차수는 b에 대한 1차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차수만 적으면 되니까 똑같이 1로 채워지겠죠. 그 다음 3번. 이런 식으로 문자가 포함된 항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개수를 얘기할 때 어떤 문자의 개수인지 이렇게 딱 지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x제곱 앞에 곱해진 숫자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x 앞에 곱해진 숫자인데 우리 1이 여기 생략돼 있다. 그쵸? 그러니까 1이라고 채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3개의 항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x에 대해 2차 항인 거고 x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x는 x에 대한 1차 항인 거고,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x라는 문자에 대해서 0차죠. 그러면 지금 제일 높은 차수가 2차니까 이 전체 식의 차수도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의 차수는 2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4번도 해보면 x 세제곱의 개수니까 x 세제곱 앞에 곱해진 5가 답이 될 거고, a 제곱의 개수니까 a 제곱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항 따질 때도 그랬지만 개수를 찾을 때도 항상 부호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 앞부분은 5a 세제곱은 a라는 문자에 대해서 3차죠. a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제곱 부분은 a에 대한 2차 항이죠. 그래서 전체 식의 차수는 높은 걸 따라가야 되니까 4번에 나와 있는 5a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은 다항식의 차수가 3이 됩니다. 3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볼 수가 있겠죠. 다음 584번부터 589번까지 1차식인 거는 O, 1차식이 아닌 것은 X표를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차식이라는 건 다항식에서 항의 차수를 특정 문자에 대해서 각각 매겼을 때 가장 높은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식이 되려면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1이어야겠죠. 어떤 문자에 대해서. 그래서 584번부터 보면은 항이 2개가 있는데 10a랑 마이너스 7.
그러면 10a가 a에 대한 1차 항, 그 다음 마이너스 7은 a에 대해서 0차 항이니까 식의 차수는 1차가 돼서 1차식 맞겠네요. 그래서 a에 대한 1차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585번. x분의 1 플러스 2가 1차식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항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했죠. 이 다항식의 범주 안에 1차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항이 여러 개인 식 중에서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1이면 1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차식이 되려면 일단 다항식이 돼야겠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58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문자가 분모에 들어간 건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도 없이 1차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 586번. 지금 각각의 항의 차수들을 보면 첫 번째 x에 대한 2차, x에 대한 1차 항. 그러면은 x에 대한 2차 항이 지금 제일 높으니까 식도 2차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차식 아니겠죠. 그 다음에 587번은 문자가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는데 x에 대해서 차수가 지금 1인 거니까 식의 차수도 1차가 돼서 1차식 맞겠죠. 그 다음에 588번은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x가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x 앞에 개수 곱해진 숫자가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뭘 하면은 무조건 0 되죠. 그럼 x도 싹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간단히 하면 잘 정리하면 그냥 5가 돼버려서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인 차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얘도 1차식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다음 589번은 문자가 x 하나 보이는데 x의 지금 차수가 1이니까 이 식의 차수도 1차가 되겠죠. 그래서 1차식이 맞습니다. 다음 590번부터 595번 볼게요. 1차식이 있을 때 곱셈 나눗셈 하는 거 우리 공부했었는데 연습해 보겠습니다. 590번부터 보면 지금 3 곱하기 2x인데 여기 2와 x 사이에도 곱셈이 사실 생략된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다시 곱셈 기호 생략하면 되는데 3 곱하기 2 하면 6이니까 6 곱하기 x가 될 텐데 곱셈 기호 생략하면 6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591번은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2인 셈이잖아요. 그쵸? 근데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자리를 살짝 바꿔서 뭐 얘네 둘 자리 바꾼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를 먼저 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적지 않고 머릿속으로 자리 바꿔서 숫자끼리 먼저 계산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플러스고 절대값끼리 곱하면 8이 돼서 8 곱하기 a인데 우리 곱셈기호 생략하니까 8a가 되겠죠. 그래서 591번의 답은 8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592번. 그러면 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얘도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인데 우리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자리 바꿔서 숫자 먼저 계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음수 2개 곱한 거라서 플러스 그 다음에 약분되는 부분 약분하면 분모에 2만 남으니까 2분의 5 곱하기 a인데 우리 곱셈기호 생략해서 2분의 5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똑같이 593번은 나눗셈이기 때문에 먼저 곱셈으로 바꿔주고 역수 취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592번이랑 비슷한 문제가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숫자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문자랑 걔가 다시 곱해지는 건데 문자와 숫자 사이에 곱셈기호 생략하면 되니까 숫자 계산해서 그냥 문자 앞에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먼저 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 약분되는 거 하면 마이너스 5a가 되겠네요. 정답 마이너스 5a. 그 다음 594번 얘도 똑같이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하고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고 그럼 곱하면 10이고 거기 곱하기 y니까 10y가 돼서 정답 10y입니다. 그 다음 595번 얘도 또 똑같이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 먼저 곱하면 12가 되고 거기에 곱하기 x인데 곱셈기호 생략해서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95번의 답은 12x입니다. 다음 596번부터 599번도 보면 이번에는
숫자랑 1차식을 곱하고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걸 써줬다, 그쵸? 그러면 3을 2x에도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도 곱해줘야 되죠. 하나에만 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3 곱하기 2x 하면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대로 머릿속으로 해보면 6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597번은 지금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이런 마이너스는 괄호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뺄셈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 부호 반대로 바꿨던 것처럼 그래서 바로 뒤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2y-3이라고 정리해 줄 수도 있고 이게 헷갈리면 우리 좀 전에 분배 법칙 썼던 것처럼 여기 1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분배해줘도 답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97번은 2y-3이 돼요. 다음 598번 마찬가지로 지금 3분의 1을 6x-9라는 1차식에다가 곱하는 거니까 분배 법칙 이용해줘야 돼요.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6 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4x가 되겠죠. 4x 그 다음에 이번엔 3분의 2랑 마이너스 9를 곱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약분 따로따로 해줘야겠죠. 여기 한번 했다고 해서 여기 뒤에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 따로 약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약분한 다음에 곱하기 하면 599번은 일단 나눗셈이니까 먼저 곱셈으로 고치고 역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자리만 바뀌었지 위에 문제랑 비슷하게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요? 그럼 똑같이 앞에서 곱해주든 뒤에서 곱해주든 분배 법칙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3a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래서 599번은 3a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다음 그리고 600번 이번에는 1차식을 덧셈 뺄셈 해볼 건데 우리 요런 뺄셈은 2 빼기 9를 한 다음에 x 앞에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적으면 2 빼기 9를 해주고 여기다가 x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 2 빼기 9는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얘 정답은 마이너스 7x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살짝 답을 적어줄까? 그 다음 601번은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1은 또 똑같이 해보면 마이너스 7에서 빼기 1 한 다음에 왜냐면 여기는 1이 생략돼 있죠.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y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죠. 그럼 사실상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하는 거니까 우리 음수끼리 더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고 절대값끼리 더하면 되죠. 거기다가 y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601번의 답은 마이너스 8y가 됩니다. 다음 똑같이 602번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분의 1이랑 이렇게 더한 다음에 a 붙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분수 형태니까 통분해줘야겠죠. 더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6으로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덧셈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죠. 거기다가 a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분의 1a가 되겠네요. 그리고 쌤이 처음에 언급하려다가 지금 말하는 걸 놓쳤는데 우리가 1차식끼리 덧셈 뺄셈이 가능하려면 동류항이어야 되죠.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의 종류도 이렇게 같고 차수도 1로 같고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숫자끼리 계산해서 이렇게 뒤에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0번부터는 다 동류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쌤이 숫자끼리 계산해서 문자 앞에 갖다 붙인 겁니다. 동류항이 아니면 덧셈 뺄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음 또 603번도 풀어보면 얘도 다시 적으면 2분의 1에서 3분의 5를 뺀 다음에 b 앞에 붙여주면 된다. 요거니까 통분해주면 6분의 3 빼기 6분의 10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6분의 7b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6분의 7b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답에다가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604번부터 607번도 보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 동류항 계산 해주면 되는데 조금 길이가 길어졌죠. 앞에서부터 쭉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604번은 지금 다 문자가 x로 같고 그 다음에 차수,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다 한 번이죠. 그러니까 동류항이라서 숫자끼리 계산한 다음에 뒤에 x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 더하기 3 빼기 2를 한 다음에 x만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 5 더하기 3은 8이니까 8 빼기 2 한 거에다가 x 붙이면 되니까 6x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605번도 문자가 다 y로 같고 차수, 문자가 곱해진 횟수도 다 한 번이기 때문에 동류항에 해당하겠죠. 동류항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이 가능한 거고 2 빼기 7 더하기 4를 한 다음에 y 앞에 갖다 붙여주면 되죠. 잘 계산했다면 마이너스 1y가 되는데 우리가 1은 생략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가 돼야지 정답입니다. 1 적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생략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606번은 지금 다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동류항을 먼저 선별해야 되죠. 그러면 x 가지고 있는 애들 얘네 두 개의 항 있고 근데 둘 다 x에 대해서 1차 항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동류항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5랑 플러스 7은 상수항에 해당하는데 상수항끼리는 항상 덧셈 뺄셈 할 수가 있죠. 우리 그냥 숫자 더하고 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1x랑 3x랑 더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x 갖다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5랑 7이랑 더하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앞부분 괄호 부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x가 돼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돼요. 쌤이 여기서는 바로 적었지만 우리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자리 바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푼 거죠. 지금 바로 계산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답 마이너스 8x 플러스 12입니다. 다음 607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류항인 거 마찬가지로 먼저 찾아야 되는데 y를 가지고 있는 2분의 3y 그리고 2분의 1y 이렇게 있죠. 근데 둘 다 지금 y가 한 번씩만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도 1차로 동일하죠. 이런 경우에 둘을 더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 지금 동류항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상수항끼리는 항상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2도 두 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기 위해서 덧셈의 교환 법칙 이용해서 자리를 살짝 바꿔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고 앞부분 2분의 3y랑 2분의 1y 더하면 2분의 3이랑 2분의 1을 이렇게 더한 다음에 뒤에 문자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뺄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분해 줄게요. 그럼 앞부분은 지금 통분돼 있으니까 그대로 더하면 2분의 4y가 될 텐데 약분하면 2y가 되겠죠. 그리고 3분의 3에서 3분의 2 빼면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607번의 답은 2y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606번도 그렇고 607번도 그렇고 지금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 8x랑 플러스 12는 동류항이 아니죠.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지 않으니까. 그 다음 2y랑 플러스 3분의 1도 동류항 아니죠. 문자 다르고 지금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지 동류항인데 서로 동류항이 아니니까 이게 가장 간단히 한 형태인 겁니다. 다음 608번부터 611번도 마저 풀어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위의 문제에서는 그냥 동류항끼리 덧셈만 하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했었어야 돼요.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개라는 건 분배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펼치는 걸 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4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분배 법칙 쓰면 여기도 곱해주고 3에도 2를 곱해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리 바꿔가지고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는데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쌤 다시 적지 않고 자리 바꿨다고 해서 생각하고 4x랑 마이너스 4x 먼저 계산할게요. 왜냐하면 둘 다 문자가 x고 차수가 1이니까 동류항에 해당하겠죠. 근데 4x에서 4x를 빼는 거니까 0이 되겠다. 그쵸? 자기 자신 빼니까. 그래서 0 돼버리고 그러면 8과 6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608번을 잘 정리했다면 답은 14가 됩니다. 다음 609번 앞에서부터 보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괄호가 풀리면서 뒤에 있는 애들의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고 아니면 여기 1이 생략돼서 마이너스 1을 분배해준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고 2도 지금 이 괄호에 곱해져 있는 거니까 분배 법칙 이용해서 풀어주면 플러스 6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6x가 동류항이 되겠죠. x로 문자 같고 차수도 1로 같으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또 동류항이고. 그러면 덧셈의 교환법칙 이용해서 자리 바꿔가지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쌤 다시 적지 않고 그냥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하고 얘네 둘이 계산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6을 더한 다음에 x 앞에 붙여주면 되니까 4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609번의 정답은 4x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또 똑같이 해보면 3도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있는 가운데 마이너스 때문에 괄호가 풀리면서 뒤에 있는 애들의 모든 항마다 이렇게 부호가 바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쌤 설명한 대로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었죠. 1이 생략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뒷부분 괄호 풀리면서 플러스 15x가 되고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동류항 찾아보면 x 가지고 있고 차수 1인 마이너스 30x랑 15x가 동류항이고 상수항끼리 또 동류항이니까 요거 두 개 계산 가능하겠죠. 동류항끼리만 계산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30 더하기 15 한 다음에 x 앞에 붙여주면 마이너스 15x가 되고 24에서 7 빼면 17이 되니까 610번은 잘 정리하면 마이너스 15x 플러스 17이 되겠네요. 위에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위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4x와 마이너스 7은 동류항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간단하게 한 형태고 그 다음 610번도 마이너스 15x랑 17은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서 최대한으로 간단히 한 게 마이너스 15x 플러스 17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611번 문제 풀어볼게요. 또 똑같이 분배해주면 되는데 얘는 분배할 때 주의할 점이 분수기 때문에 약분될 수도 있다는 거. 잘 계산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요거 1인 상태로 또 분배해주면 안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곱해주면 약분되니까 2 곱하기 2x가 돼서 4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별개로 3이랑 3이랑 이렇게 또 약분되니까 뒷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를 통째로 이렇게 분배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부호랑 약분되는 거랑 둘 다 신경 써줘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2x가 되겠죠. 약분 잘 했다면. 그 다음에 4x랑 플러스 2x랑 동류항이니까 두 개 더하면 6x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611번은 잘 정리하면 6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61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정답 2개고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1번부터 보면 x 곱하기 y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맨 앞에다가 적어주고 곱셈 기호 생략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1이기 때문에 1까지 생략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문자는 알파벳 순이니까 xy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번은 맞는 보기. 그 다음 2번은 지금 숫자는 3, 5 곱하기고 그 다음에 그럼 15겠죠. 거기다가 x는 3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문자가 같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진 경우에는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니까 x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y는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y 이렇게 되겠죠. 중간에 곱셈 기호 다 생략하면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 그 다음 3번은 지금 나눗셈이 들어있으니까 먼저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부터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곱셈으로 다 바꾼 다음에 우리 한 번에 간단히 하면 되는데 분모에는 지금 보니까 분수 계산이기 때문에 이 0.1도 셈이 10분의 1로 바꿔주겠습니다. 10분의 1. 그러면 분모에는 10 곱하기 a니까 10a가 되겠죠. 곱셈 기호 생략하면 그 다음에 분자는 1 곱하기 1 곱하기 b니까 1b일 텐데 1은 생략하니까 그냥 b가 되겠죠. 그래서 a분의 10b가 아니라 10a분의 b가 돼야 돼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나눗셈부터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c가 되고, 그러면 분모에는 부호부터 결정해 볼까요? 지금 얘 혼자 음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모에는 2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 a 플러스 b라는 1차식 덩어리와 c를 곱해주는 거죠. 거기다 1도 곱해져 있지만 우리가 1은 생략해주니까 안 적어도 되고, 그러면 a 플러스 b에다가 c를 곱하는 거니까 곱셈기호 생략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괄호까지 갑자기 생략하면 안 됩니다. 괄호를 만약에 안 적어버리면 a 플러스 bc가 되기 때문에 c를 b에만 곱한 셈이 되는데, 실제로는 c는 a에도 곱하고 b에도 곱해주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줘야 되죠. 그래서 괄호 없애면 안 되고 그대로 놔둬주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게 간단히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5번도 나눗셈 있으니까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고,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고, 이렇게 한 번에 적을 수 있겠죠.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곱셈기호 생략하고 알파벳 순으로 문자 나타내면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c분의 a가 아니라 a, b, c가 돼야 돼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럼 틀린 보기 2개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3번과 5번이 됩니다. 3번, 5번. 61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정답 2개라는 거 잘 체크하고, 그럼 1번부터 보면 5분의란다. a 플러스 b 나누기 5니까 나눗셈을 곱셈으로 먼저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만약에 쌤 예를 들어서 하나 간단한 거 보면 a 나누기 5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5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5분의 a가 되니까 이런 형태가 있으면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가고 앞에 있는 게 분자로 바뀐다, 이렇게 바로 바꾸는 것도 연습한 친구도 있을 텐데,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바로 5분의 a 플러스 b로 바꿔도 됩니다. 이 문제에서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5분의 a 플러스 b라는 건 사실 다시 적으면 5분의 a 더하기 5분의 b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a 플러스 b라고 한 번에 적은 건 분모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 1번 보기에서는 어차피 분모 분자의 위치도 잘못 적긴 했지만 만약에 a 플러스 5분의 b 이렇게 적혀 있어도 틀린 보기 라는 걸 쌤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얘가 분모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적혔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번은 틀린 보기예요. 그 다음 2번 보면 이 부분 좀 지울게요. 2번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부터 먼저 정리해 줘야 돼요. 괄호 안부터. 그러면 a 나누기 얘는 그대로 두고 3 곱하기 b 곱하기로 바꾸고 c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괄호 안부터 먼저 간단히 하면 a 나누기 그 다음에 c분의 3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해주면 되죠. 그러면 분모는 3b가 되고 분자는 a 곱하기 c니까 곱셈기호 생략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3b분의 ac라고 해야지 맞으니까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괄호 있으면 항상 괄호부터 간단히 해줘야 됩니다. 3번은 보면은 지금 우리 나눗셈을 모두 곱셈으로 먼저 고쳐줄까요? 그러면 x는 x 곱하기 x 곱하기 x, 그 다음에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근데 역수 취해도 어차피 마이너스 1이죠. 역수 취해도. 그럼 곱셈으로 다 바꿔졌으니까 이렇게 곱셈 기호만 생략하고 간단히 하면 되는데, 분모에는 y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같은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 곱해져 있으면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니까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숫자를 앞에다가 적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게 맞을 텐데, 우리가 1은 생략해줘야 되니까 1을 생략하고 적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보기가 되네요. 이렇게 잘 구했죠. 그리고 4번도 보면 4번은 x 플러스 y 곱하기 g
나누기 6인데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해가지고 곱셈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덧셈이랑 곱셈 있으니까 곱셈 먼저 해줘야겠죠? 그럼 뒷부분 먼저 계산하면 x 더하기 6분의 yg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 덧셈 뺄셈은 동류한끼리만 가능하니까 더 이상의 간단하게 하는 계산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최대한으로 간단히 잘 정리한 형태인 겁니다. x 플러스 6분의 yg가. 근데 지금 4번은 보니까 쌤이 아까 말한 대로 4번 보기를 살짝 여기 가져와서 보면 6분의 x 플러스 yg라는 건 분모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분의 x랑 더하기 6분의 yg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구한 건 얘를 맞게 잘 정리한 건 x 더하기 6분의 yg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됩니다. 얘랑 얘는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거랑 이거는 잘 구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 그 다음 5번 이 부분은 지울게요. 5번도 나눗셈 있으니까 곱셈으로 먼저 바꿔줄게요. 그러면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해야 되는데 여기 쌤이 앞에 문제 풀 때 얘기했었는데 이 b는 가운데 적혀 있지만 사실 원래 분자에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수치할 때 주의해야 될 게 2b분의 3이 돼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더하기 또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고 얘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있는 곱셈 먼저 해주고 덧셈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곱셈 먼저 해주면 2b분의 a 곱하기 3이니까 숫자가 이렇게 먼저 와서 3a가 돼야겠죠. 그리고 더하기 7분의 a 곱하기 c인데 a 곱하기 1 곱하기 c라서 1ac가 돼야겠죠. 숫자 앞에 오고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적으면 근데 1은 우리가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7분의 그냥 a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보니까 맞게 잘 정리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613번도 3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5번입니다. 61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A 나누기 B 나누기 C와 같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거랑 각각의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랑 정리한 다음에 같은 거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A 나누기 B 나누기 C 먼저 정리해보면 우리 나눗셈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고 곱셈으로 또 바꾸고 역수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분모는 b 곱하기 c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적으면 bc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a 곱하기 1 곱하기 1인데 그럼 1a가 되겠죠. 근데 우리 1은 생략하기로 약속했으니까 bc분의 a가 되겠네요. 그러면 1번부터 5번을 각각 간단히 해서 bc분의 a가 나오는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1번은 지금 주어진 것과 차이가 괄호가 있다는 점이죠. 그럼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눗셈은 일단 좀 놔두고 괄호 안 먼저 풀어야 되니까 b 곱하기 c분의 1로 바꾸고 괄호 안부터 정리하면 a 나누기 그 다음에 c분의 1b인데 또 1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c분의 b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고 하면 되니까 b분의 a 곱하기 c니까 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번 b분의 ac가 돼서 1번 일단 답 아니겠네요. 2번 풀어보면 2번은 괄호 없으니까 쭉 앞에서부터 그냥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고 그 다음 곱하기 c 해주면 되겠죠. 그럼 분모에는 b 혼자 있고 그 다음에 분자는 1ac 이렇게 될 텐데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우리 1은 생략하니까 b분의 ac 이렇게 되겠죠. 2번도 b분의 ac가 나오네요. 얘도 답은 아니고 3번도 보면 3번도 바로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면 되겠죠. 그럼 분모에는 c 혼자 있고 분자에는 1 곱하기 a 곱하기 b니까 1ab 이렇게 되는데 1 생략해서 c분의 ab 이렇게 되겠죠. 3번도 아니네요. 4번도 해보면 4번도 괄호가 먼저 있으니까 괄호 먼저 풀어줘야겠죠. 그럼 괄호 안은 b 곱하기 c니까 간단히 하면 그냥 bc 이렇게 되겠죠. 알파벳 순서대로 적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에는 bc 그 다음에 분자는 a 곱하기 1이니까 1a일 텐데 1은 생략하니까 그냥 a가 되겠죠. 그래서
BC분의 A가 되고, 그러면 답은 4번이겠네요. 답은 찾았네요.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 5번도 연습할 겸 풀어보면 근데 5번은 간단하네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곱셈 기호만 생략하고 알파벳 순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그냥 A, B, C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B, C 이렇게 돼서 정답은 4번이 되네요. 61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면 5,000원의 X%는 50X원이다. 이게 맞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퍼센트라는 거는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을 나타낸 거라서 X%는 100분의 X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5,000원의 100분의 X만큼인 거니까 둘을 곱해주면 되겠죠. 5,000 곱하기 100분의 X 그러면 약분 되는 거 먼저 약분하면 100으로 쌤 약분해 볼게요. 그러면 50 곱하기 X가 되고 우리 곱셈 기호 생략하면 50X 이렇게 되겠죠. 그럼 50X원이다 라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요거 위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 다음 2번 1,000원의 A할은 100A원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할이라는 거는 우리 소수점 첫째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할이라고 했으면 소수점 첫째 자리를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3이라는 숫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10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우리 A할은 분수로 바로 나타내면 10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1,000원의 10분의 A만큼인 거니까 둘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1,000원의 10분의 A만큼 그럼 10으로 먼저 약분하면 100 곱하기 A가 되니까 100A원이 맞겠네요. 맞고 그 다음 3번 3번부터는 밑에다 적겠습니다. 100의 자리 숫자가 A고 10의 자리 숫자 B, 1의 자리 숫자가 C인 세 자리 자연수는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얘를 100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자릿수는 1인 거고 실제 숫자는 100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자릿수는 2지만 실제 숫자는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123이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100의 자리 전체 수와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를 실제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분해해서 덧셈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숫자를 바로 적으면 123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10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0의 자리 숫자가 B고 1의 자리 숫자가 C다 이렇게 적으면 A, B, C 사이에 곱셈 기호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니까 얘는 123 이런 식으로 바로 읽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A 곱하기 B 곱하기 C 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고 각각의 자릿수에다가 숫자를 곱해줘야 되는데 100의 자릿수가 A인 거니까 실제 숫자는 100 곱하기 A가 돼서 100A가 되겠죠. 3번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B니까 실제 숫자는 10 곱하기 B가 돼서 10B가 되겠죠.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1 곱하기 C인데 우리가 1은 생략하고 나타내니까 더하기 C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번도 맞게 표현했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4번은 한 개에 300원 하는 물건을 X개 샀대요. 그때 2,000원 냈는데 거스름돈이 얼마인지를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개당 300원이니까 우리가 300원짜리 2개 사면 600원, 3개 사면 900원 이런 식으로 한 개당 가격에다가 내가 사려고 하는 개수를 곱해가지고 구하죠. 내가 내야 되는 돈을. 그러면 나는 300 곱하기 X원을 내야 되니까 300X원을 내야겠죠. 곱셈 기호 생략하면. 근데 거스름돈이라는 건 내가 낸 돈에서 물건 가격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x 빼기 2000이 아니라 2000-300x 원이 거스름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이 틀린 복이네요. 그 다음 5번 10자루의 A원인 연필 한 자루 가격은 우리가 만약에 10자루에 5,000원 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는 문자보다 실제 예시를 들면 조금 쉬우니까 그러면 한 자루는 10자루가 5,000원인 거니까 한 자루는 500원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우리 그거 어떻게 구했는지 생각해보면 전체 가격을 이 몇 자루인지로 나눠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럼 5번 문제에서도 전체 가격이 지금 A1이고 10자루 샀다고 했으니까 한 자루 가격은 A를 10으로 나눈 숫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나눗셈은 이렇게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역수치에서 나타내고 그 다음 곱셈기호 생략할 수 있으니까 10분의 A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가격은 10분의 A1이다. 맞는 보기가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1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부터 보면 A시간 B분으로 다 바꾸고 싶대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분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1시간을 60분이라고 우리 정해져 있죠. 그러면 2시간은 120분이라고 바로 구하죠. 마찬가지로 3시간은 180분이라고 바로 구하죠. 바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1시간이 60분인데 2시간만큼이니까 60 곱하기 2를 해줬기 때문에 120분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A 시간만큼을 분으로 바꾸려면 60 곱하기 A를 해줘야 되니까 60A가 될 겁니다. 곱셈기호 생략하면 거기다가 B 분이니까 전체 분으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분이 아니라 60A 플러스 B분이 돼야 돼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800kg의 A%. 쌤 위에 문제에서도 설명했지만 %라는 건 전체를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의 비율을 나타낸 거라서 A%는 100분의 A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800kg의 100분의 A만큼인 거니까 곱해줘야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0으로 약분하면 8 곱하기 A가 돼서 곱셈기호 생략하면 8A kg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맞는 거를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 오잉, 니은이 같이 딸려왔네. 맞는 보기를 적으면 8A kg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100원의 A 할, 요것도 앞 문제에서 설명했는데 우리 할이라는 건 소수점 첫째 자리를 얘기하는 거라서 굳이 나타내면 A 할이라는 건 0.A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 분수로 바로 나타내기로 했는데 10분의 A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럼 100원의 10분의 A만큼인 거니까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 먼저 이렇게 약분시킨 다음에 곱셈해주면 10 곱하기 A니까 10A가 되겠죠. 그래서 10A1 맞게 됐네요. 3번은. 그래서 3번이 답이라는 거 찾을 수 있고, 마지막 4번, 5번도 해볼게요. 4번은 미터랑 센티미터 있는데 지금 센티미터로 다 바꾸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1미터가 100cm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A미터라고 하면 100을 곱해서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100 곱하기 A니까 100의 2cm가 되고 Bcm만큼이 더 있는 거니까 다 합쳐서 적으면 100A 플러스 Bcm가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보기고, 그 다음 5번은 지금 분을 초로 바꾸고 있죠. 그러면 우리 시간과 마찬가지로 1분은 여기 앞에 번호를 적어줘야겠다. 어떤 거 썼는지. 1분은 60초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은 우리가 180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를 초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180초에다가 x초 더해줘서 180 플러스 x초라고 해야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도 틀렸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찾은 거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61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면 정가가 2만원인 이어폰을 A% 할인해서 샀을 때 지불한 금액을 문자로 나타내면 되는데, 1번부터 보면 그럼 우리가 2만원의 A%를 할인받았다는 거니까 할인을 얼마나 받았는지 구할 수 있겠죠. 할인 금액은 2만원의 A%니까. 근데 우리 위에 문제에서도 연습했지만 %라는 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비율 값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00분의 A로 표현이 가능하고 2만원의 100분의 A만큼인 거니까 둘을 곱해야지 내가 할인을 얼마나 받는지 구할 수 있겠죠. 약분하면 200A1만큼을 할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불한 금액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2만원에서 할인받은 200A라는
금액을 빼면은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1번 답은 20-200A1입니다. 2번도 풀어보면 두 자루의 A1 하는 연필 3자루랑 4권의 B1 하는 공책 5권을 샀을 때 얼마 줘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연필 3자루를 사고 싶은데 두 자루의 A1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난 3자루 가격이 궁금한 거니까 일단 한 자루에 얼마인지부터 알아내야겠죠. 그러면 두 자루의 A1이니까 한 자루에는 A를 2로 나눈 금액이겠죠. 두 자루의 A1이니까. 그러면 우리 요거 많이 연습했으니까 바로 나타내보면 2분의 A1이 될 테고, 근데 난 3자루 살 거니까 가격은 2분의 A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간단히 하면 2분의 3A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필 가격은. 그 다음에 4권의 B1 하는 거니까 한 권에는 마찬가지로 B 나누기 4에 해당하는 4분의 B1이겠죠. 가격이. 근데 나는 5권 살 거라서 4분의 B에다가 5를 곱해줘야지 내가 총 내야 되는 공책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럼 4분의 5B가 되겠죠. 곱셈 기호 생각해서. 근데 내가 연필도 사고 공책도 5권 살 거고 하니까 둘을 더 해줘야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필 3자루랑 공책 5권 사는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2분의 3A 플러스 4분의 5B1이 됩니다. 61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4cm고 높이가 xcm인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 내가 계산해보면 4 곱하기 x 나누기 2 해주면 되죠. 그러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로 바꾸고 역수치 할게요. 그럼 숫자끼리 우리 곱셈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지금 쌤이 x랑 2분의 1을 자리 바꿔갔다고 생각하고 4 곱하기 2분의 1을 먼저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고, 그럼 2 곱하기 x일 텐데 곱셈 기호 생략하면 2x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1번은 잘못 구했다는 거 알 수 있죠. 틀렸고, 그 다음 2번 한 변의 길이가 a cm인 정사각형의 넓이.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a cm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a 곱하기 a가 되겠죠. 넓이 구하려면. 그러면 a를 2번 곱하는 거니까 a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넓이가 4a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 구한 거겠죠. 말이 꼬이네. 그래서 맞게 구해주면 1번은 여기 맞게 적어 놓으면 2x 제곱 센티미터, 2번은 a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번은 한 변의 길이가 x 센티미터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다. 그러면 정삼각형은 이 한 변의 길이가 x인데 그 세 변이 있으니까 x 곱하기 3을 해줘야 둘레가 나오겠죠. 그래서 곱셈 기호 생략하면 3x 센티미터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은 가로 길이가 a 센티미터, 세로가 3b 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둘레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얘네를 2배 해주면 되죠. 가로가 2개고 세로가 2개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를 2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해서 곱해줘야 되고, 분배 법칙 사용해서 정리하면 2a 플러스 6b 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네요. 만약에 분배 법칙 쓰고 이렇게 괄호 하는 거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가로가 2개니까 4번을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가로가 2개니까 2 곱하기 a, 거기다 더하기 세로도 2개니까 2 곱하기 3b를 해서 우리 계산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2a라고 다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3 계산 가능하니까 6b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고, 5번은 밑변의 길이가 x 센티미터, 높이가 y 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x 곱하기 y가 돼야 되니까 xy라고 적어줘야겠네요. 그래서 맞는 보기 적으면 xy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번도 틀려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1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윗변 길이가 A고 아랫변 길이가 B고 높이가 H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래요. 그러면 쌤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다리꼴인지 그려보겠습니다. 길이들을 표시해 볼게요. 윗변은 A, 그 다음에 아랫변은 B,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이 H인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이거 전체에다가 높이를 곱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숫자라면 덧셈을 한 다음에 높이 곱해주면 되지만 지금 문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고 여기에 전체에 h를 곱해줘야 되니까 우리 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h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나누기 2도 해줘야 되죠. 나누기 2. 그러면 우리 나눗셈을 곱셈으로 먼저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역수치 해주면 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 곱셈 기호 생략하고 간단히 해주면 되는데 숫자를 제일 앞에다 적고 곱셈 기호 생략했으니까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적으면 되니까 h는 뒤쪽에다가 붙여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한 번 더 적어 놓을게요. 2분의 1 a 플러스 b h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겁니다. 62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1번부터 보면 1번은 우리가 사각형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윗변 곱하기 높이를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높이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쵸? 좀 요상하게 찌그러진 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쪼개야 돼요.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넓이 일반적으로 잘 구하니까 삼각형, 내가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 아니면은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도록 잘라주는 거예요. 이 색칠한 부분을. 그래서 여기 표시선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둘의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이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A라고 지칭한 직각삼각형의 넓이 먼저 구해주면 이 부분이 직각이기 때문에 쌤은 이 밑부분 여기를 밑변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A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해 간단히 하면 4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치 하니까. 그러면 쌤 저 앞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둘 자리 바꿔서 앞에 4랑 2분의 1 먼저 곱해줘도 되겠다, 그쵸? 근데 쌤 다시 적지 않고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이렇게 약분 가능하다는 거 그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A가 되니까 간단히 하면 2A가 되고 그 다음에 B라고 지칭한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구해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 밑변, 여기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B 곱하기 5 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되니까 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숫자 부분 먼저 계산하면 2분의 5가 될 거고 그럼 2분의 5랑 B랑 곱하는 건데 곱셈 기호 생략 가능하니까 2분의 5B가 되겠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색칠한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A 더하기 2분의 5B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A 플러스 2분의 5B가 1번의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2번도 풀어보면 2번도 조금 요상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넓이를 한 방에 바로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할 수 있도록 쪼개주는 거예요. 그럼 이 위쪽 부분은 삼각형이고 아래쪽 부분은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삼각형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B라고 해보고 그러면 A 부분부터 넓이 구해보면 여기가 밑변인데 이 부분 여기가 지금 이 A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소문자 A. 그래서 여기가 소문자 A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A 곱하기 2 곱하기래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고 역수치하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약분되니까 1만 남겠죠. 그럼 1 곱하기 a인데 우리 1a라고 말하지 않고 1을 생략하니까 그냥 a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대문자 b라고 지칭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건 쉽다, 그쵸? a 곱하기 b가 되고 우리 곱셈 기호 생략하면 a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쌤이 지금 문자가 ab로 있는데 또 대문자를 잡아버려서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윗부분 삼각형 부분을 대문자 a라고 쌤이 지칭을 했고 편의상, 그리고 아랫부분 직사각형 부분을 대문자 b라고 지칭했는데 내가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 둘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위쪽 삼각형 A 더하기 아래쪽 직사각형 넓이 AB를 더해준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A 플러스 AB가 답이 됩니다. 62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육지에서 출발해서 150km만큼 떨어진 섬을 향해서 가는데 시속 60km인 보트를 이용해서 A 시간 동안 갔을 때 남은 거리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지금 내가 시속 60km인 보트를 이용해서 A 시간 동안 갔다라고 했죠. 두 번째 줄에서. 그럼 이 시속 60km라는 건 1시간 동안 60km를 갈 수 있는 속도라는 거예요. 속력. 그러면 A 시간 동안에는 얼마만큼의 거리를 갔는지 구하려면 1시간에 60km 갈 수 있는 거니까 A 시간 동안에는 60이랑 A를 곱해준 만큼 갈 수 있겠죠. 왜냐면 1시간에 60km 가면 2시간에는 120km 가고 3시간에는 180km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당 갈 수 있는 거리를 시간과 곱해가지고 구하니까, 그래서 60 곱하기 A 킬로미터만큼 갈 수 있는데 우리 곱셈 기호 생략하면 60A 킬로미터만큼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 거리가 150km라고 했고 남아있는 거리가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전체 거리에서 내가 간 만큼을 빼줘야지 남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리는 150 빼기 60A km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찾아보면 2번이 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62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데 필요한 소금물의 농도가 A%라고 했어요. 이 소금물 30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인지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앞에서도 많이 연습했지만 퍼센트라는 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비율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A%라는 건 100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표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3000g에 100분의 A만큼이 소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으로 기억하기도 하는데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구하죠. 이렇게 된 이유가 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전체 소금물의 100분의 2 농도만큼을 차지하는 게 소금의 양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처럼 우리 기억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소금의 양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A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 3000g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 먼저 하고 A 곱하기 30이니까 30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30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30Ag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62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A 킬로미터만큼, 그러니까 스몰 a, 소문자를 쌤 스몰이라고 하겠습니다. 스몰 a 킬로미터만큼 떨어진 B 지점까지 시속 80km로 가다가 도중에 40분 동안 휴식했대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표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두 지점 사이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스몰 a 킬로미터만큼 떨어져 있대요. 근데 시속 80km로 가다가 도중에 40분 휴식했대요. 그러면 어쨌든 전체 걸린 시간은 a 킬로미터만큼을 시속 80km의 속력으로 간 시간에다가 중간에 쉰 시간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건 간 속력분의 거리라는 공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a 킬로미터만큼을 80km, 시속 80km의 속력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걷든 뛰든 가는데 걸린 시간은 80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40분 쉬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속력에다가 이 시간과 거리 단위를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 시간 단위로 나와 있죠.
근데 내가 40분 쉬었다고 했으니까 얘를 시간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40분을. 그래서 우리가 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40분은 60분의 4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60분의 40은 20으로 약분해보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내가 총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80분의 A 더하기 3분의 2 시간이 걸린 겁니다. 62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 소금물 200g과 B% 소금물 300g을 섞어서 소금물을 새로 만들었대요. 그때 1번, 2번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들어진 소금물은 A% 200g이랑 B% 300g을 섞은 거니까 총 500g의 소금물이 있겠죠. 그러고 농도는 바로 모르겠다, 그쵸? 그러면 쌤이 처음부터 그림을 좀 그려보면 A% 소금물 200g이 있었고 그 다음에 B% 소금물 300g이 있었는데 이걸 섞어서 새로 500g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좀 크게. 그때 1번은 새로 만들어진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 새로 만든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200g 여기 녹아있던 소금의 양과 B% 300g에 녹아있던 소금의 양이 합쳐진 거겠죠. 그래서 우리 소금의 양은 위에서도 구했지만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구하니까 이렇게 구하니까 앞에서부터 구해보면 A% 200g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A 곱하기 200이 될 거고 B% 300g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B 곱하기 3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각각을 약분할 거 하고 간단히 나타내면 여기는 2 곱하기 A니까 2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B가 되니까 3B가 되겠죠. 소금의 양이 각각. 근데 그 둘이 합쳐져서 이 500g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에 소금의 양은 2A 플러스 3B g만큼 들어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A 플러스 3B g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새로 만든 소금물의 농도를 물어봤는데 농도는 우리가 이 소금물의 진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 전체 양에다가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고 이거 우리 농도를 퍼센트로 보통 표현을 하니까 100%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적용하면 이 공식을 지금 내가 500g의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은 우리 1번에서 구했죠. 2A 플러스 3B만큼 들어있는 거니까 그걸 퍼센트 농도로 나타내면 100% 곱해주면 되고 약분하면 분모에 5가 남겠다. 그쵸? 그래서 5분의 2A 플러스 3B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적어도 되고 쌤 앞쪽에서도 설명했지만 5분의 라고 이렇게 분모가 같기 때문에 같이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떼서 적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5분의 2A 플러스 5분의 3B 이렇게 분모가 같기 때문에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5분의 2A 더하기 5분의 3B %라고도 적을 수가 있겠네요. 62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고 y가 4일 때 다음 중 식의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식의 값이라는 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신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y 자리에 4를 대신해서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집어넣는 걸 대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입했을 때 계산한 결과를 숫자로 나타낸 거 식의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x, y 자리에 각각의 수를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번부터 해보면 3x라는 건 3 곱하기 x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그 다음 4y는 4 곱하기 y니까 4 곱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앞부분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더하기 16 이렇게 되니까 양수 음수 덧셈인데 절대값이 양수가 더 크니까 플러스고 하지만 플러스 셈 생략하겠습니다. 절대값끼리 빼면 되니까 10이 되겠네요. 1번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 2번은 지금 마이너스 x 곱하기 y 이렇게 다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다. 바로
바로 그냥 대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곱셈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1이 생략됐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4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거듭 제곱 먼저 풀어주면 앞에는 그대로 적고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한 거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쌤이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3개 곱하면 음수 될 거고 부호는 일단 그 다음에 1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마이너스 16이 나오네요. 그리고 3번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괄호가 풀리면서 우리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똑같이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리고 2 곱하기 4가 되겠죠. y4라고 했으니까. 그럼 앞부분은 아까도 계산했듯이 플러스 2가 되고 뒷부분은 8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의 결과도 10.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x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그 다음에 5y니까 5 곱하기 4 이렇게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있다. 그쵸? 그러면 부호는 얘 때문에 뒤에 있는 애 부호가 반대로 딱 바뀌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약분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분자가 20이니까 2분의 20이라서 10이다 이렇게 바로 계산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좀 복잡한데 하나씩 해보면 일단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입하고 그 다음에 4도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일단 분모는 혼자 내버려 두고 일단 그 다음에 분자만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의 제곱은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 계산해 주면 이렇게 2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앞부분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뒷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된다는 거 알겠나요?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20이니까 약분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결과가 10이 돼서 나머지와 시계값이 다른 하나는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앞에 붙은 것도 있고 그리고 x 자체가 지금 음수이기도 해서 이거 대입해서 마이너스 계산해 줄 때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62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3일 때 다음 중 시계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시계값이라는 건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계산을 하란 얘기죠. 그럼 각각을 계산해보면 a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9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9가 되고 그리고 2번은 뭐 계산을 해서 구해도 되지만 쌤이 약간 팁을 써보자면 우리가 1번을 9라고 구해놨잖아요. a제곱을. 근데 2번 형태를 보니까 지금 a제곱의 역수에 해당하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바로 9분의 1이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분모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대입해서 계산해가지고 구해도 똑같이 9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번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요령을 좀 써가지고 3번도 보면은 2번을 내가 9분의 1이라고 구했어. 그런데 걔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만 차이가 있네요. 3번은 2번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네요. 아니면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은 4번도 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1번에다가 부호만 반대로 바뀐 거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4번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리고 5번은 얘는 세제곱이니까 계산해줘야겠다. 마이너스 3을 3번 곱한 거니까 음수를 3번 곱했으니까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3을 3번 곱했으니까 9, 3, 2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 되네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고르려면 일단은 음수를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안 되겠고 음수는 숫자 자체가 작으려면 절대값이 커야지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더 작은 숫자가 되죠. 그러니까 음수이면서 절대값은 큰 5번이 가장 작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627번 문제 풀이할게요.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 g가 마이너스 4일 때 x분의 y 빼기 g분의 xy 플러스 g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각각의 문자에다가 이 숫자들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 계산하면 되는데 x부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빼기 g는 지금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그 다음에 x 곱하기 y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 뒷부분은 여기 먼저 계산해보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음수끼리니까 음수끼리 나눠진 거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로 바꾸면서 약분까지 해보면 2로 약분해 볼게요. 그럼 2분의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2분의 5만 해주면 되니까 둘이 지금 통분이 이미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8이 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잘 정리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62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1번, 2번 각각 x에는 3, y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1번부터 해볼게요. 1번부터 x 자리에다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해주고 싶으니까 선생님 요거 중괄호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우리 거듭제곱 먼저 풀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27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9가 되니까 4 곱하기 9 하면 마이너스 36이 되죠. 그 다음에 나누기 이 괄호 안부터 계산해주면 음수끼리 곱셈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죠. 이 부분. 근데 3분의 4의 제곱이기 때문에 9분의 16이라고 이렇게 바로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뺄셈이랑 나눗셈 있으니까 나눗셈 먼저 해줘야 되죠.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좀 적을게요. 그러면 16이랑 36 먼저 이렇게 약분되는 만큼 약분시키면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부터 쭉 다시 적어주면 마이너스 27 빼기 4분의 8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까지 계산하려면 통분해줘야 되죠. 그럼 4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08 이렇게 되고 180이래 108 이렇게 되고 빼기 4분의 81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89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잘 대입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89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풀어볼게요. 2번도 대입 먼저 해주면 2번은 특이하게 절대값 기호가 이렇게 있네요. 하지만 안에서부터 먼저 계산해준 다음에 절대값을 구하면 되니까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도 적어보면 여기 살짝 밑으로 적어볼게요. 자리가 없어서 3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빼기 분모에 지금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앞부분부터 계산하면 앞부분은 지금 3의 세제곱이니까 총 여기 27이 되겠죠. 절대값 안에서 27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약분해가지고 2분의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간단히 하면 그리고 여기는 3이랑 이렇게 약분될 수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분모만 살짝 먼저 보면 분모 1이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앞부분 더 간단하게 안쪽이 계산이 되니까 27 빼기 4 해주면 23
3의 절대값이 되는 거고 앞부분은. 그 다음에 빼기 뒷부분은 마이너스 2랑 거기서 빼기 1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3의 절대값은 근데 23 그대로고 절대값은 부호 떼고 우리 무조건 양수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3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23 빼기 3이 되기 때문에 계산 잘 했다면 20이라고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번도 이쪽에 답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4분의 189, 2번은 20이 됩니다. 62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가 3분의 1이고 y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x분의 3 빼기 y분의 4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x에는 3분의 1, y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해서 잘 계산해주면 될 텐데 지금 대입하려고 보니까 x랑 y 자체가 분수 형태인데 분모에 있죠, 얘네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로 대입해가지고 3분의 1, 분의 3 뭐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대입해서 계산할 수가 없고 이 식을 먼저 우리가 x와 y의 분수 형태를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먼저. 그래서 x분의 3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해보면 3 나누기 x 였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바꿔가지고 x분의 3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이 3분의 1을 대입해주기 위해서 다시 x분의 3을 3 나누기 x로 형태를 바꿔준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빼기 y분의 4는 4 나누기 y라고 형태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x 자리에 3분의 1이랑 y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빼기 4 나누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나눗셈이랑 뺄셈 섞여 있으니까 나눗셈부터 계산해주면 되는데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하고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곱하기 먼저 해주면 앞쪽은 9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일로 살짝 가져와서 다시 적으면 우리가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애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죠. 그럼 사실상 9 더하기 16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산 맞게 했다면. 그래서 xy가 각각 이 값일 때 x분의 3 빼기 y분의 4를 계산하면 25가 됩니다. 정답은 25입니다. 63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다음 중 시계값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각각의 시계값을 구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면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x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자라는 의미죠. 우리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표기하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쌤이 말한 대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바로 대입했다면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시계값이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일단 내가 x를 대입하려고 보니까 x 자체가 분수 형태인데 분모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없는 형태죠. 그러면 629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x분의 1이라는 건 원래 1 나누기 x였는데 내가 x분의 1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돌려야지 이 분수 형태를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해가지고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알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이건 요령인데 이번 지금 형태를 보니까 내가 x 알고 있는데 x분의 1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x분의 1이라는 건 사실 x의 역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x를 역수 취하기만 하면 x분의 1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마이너스 1분의 4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은 근데 뭐 요령이 안 먹히겠네. 그래서 쌤 여기 밑에서 풀었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x분의 2라는 건 원래 2 나누기 x였죠. 지금도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분수 형태를 대입할 수가 없어서 나눗셈을 다시 살려서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대입할 수 있죠. x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그러면 나눗셈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해주면 되니까 3번의 계산 결과 식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은 지금 x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죠. 그럼 x제곱은 음수를 2번 곱했으니까 일단 플러스고 4분의 1을 2번 곱했으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한 거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겠죠. 쌤 말로 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근데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뭐 처음에 만약에 그냥 5번을 보자마자 그냥 x를 대입했다 이러면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이유는 4번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호만 반대로 바꿔서 플러스로 적어주면 x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16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계값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될 거고 답은 지금 양수 음수가 섞여 있죠. 그럼 1번이랑 5번이 답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보기인데 둘 중에서 큰 거는 4분의 1이 더 큰 숫자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63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가 2분의 1이고 B가 마이너스 3분의 1, C가 4분의 1일 때 A분의 2 빼기 B분의 3 빼기 C분의 8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바로 대입하려고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지금 ABC가 있는데 ABC가 다 분수꼴이기 때문에 바로 대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 A분의 2가 뭐였길래 A분의 2가 됐지? 라고 생각해보면 2 나누기 A 였기 때문에 A분의 2가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나눗셈 기호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먼저 적어줄게요. 그러면 2 나누기 A 마이너스 3 나누기 B 마이너스 8 나누기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ABC 자리에 내가 분수 형태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2 나누기 2분의 1 괄호 안 적어도 되겠다. 양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나누기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나눗셈을 다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앞에서부터 곱셈 계산해주면 4 빼기 마이너스 9 빼기 3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애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애는 원래 플러스였는데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 계산해주면 되니까 앞부분은 지금 13 더하기 마이너스 32니까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부호 따라가고 32에서 13 빼면 지금 19가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9가 돼서 3번이 되겠네요. 63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가 4분의 1, C가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 ABC 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위의 문제랑 똑같이 내가 ABC 자리에 각각의 숫자를 대입하려고 보니까 ABC가 분모 분자에 있는데 ABC 자체가 지금 분수 형태야. 그럼 바로 대입할 수 없겠다. 그쵸? 얘도.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분수 형태를 먼저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분모고 여기가 분자죠. 한 덩어리로 보면. 그러면 우리 위의 문제에서 2분의 A를 A 나누기 2라고 다시 나눗셈 기호를 살려서 적었던 것처럼 얘는 좀 길긴 하지만 분자 나누기 분모의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쌤 여기서 괄호를 해주는 이유는 괄호가 없다면 ABC를 가지고 얘만 나눠주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괄호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먼저 형태를 바꿔줘요. 그래야지 우리가 분수 형태의 ABC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앞에서부터 적어보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B 곱하기 C는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C 곱하기 A는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전체 괄호가 돼 있는데 쌤 소괄호를 안쪽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 중괄호 해주겠습니다. 그것 나누기 A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도 지금 A, B, C를 곱한 이 전체로 이 앞부분을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괄호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중괄호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이 앞부분 계산 결과를 이 뒷부분 계산 결과 전체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쌤 중괄호를 해준 겁니다. 그럼 앞부분부터 괄호 안을 계산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8분의 3 더하기 더하기 없어지겠네. 마이너스 2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여기 약분 가능하니까 약분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소괄호 다 풀렸으니까 중괄호를 소괄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거기다 나누기. 지금 요거는 뒷부분은 이 세 숫자의 곱이니까 음수 2개랑 양수 1개의 곱이라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약분 가능한 거 여기 이렇게 약분하면 분모에만 16이 남고 분자는 다 1이겠죠. 그래서 16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앞부분 괄호 다시 간단히 해주면 우리 24로 통분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24분의 9 빼기 24분의 1 더하기 24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4분의 4가 나오네요. 그럼 요거 약분하면 바로 약분해 볼게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죠. 4로 약분하면. 근데 걔를 나누기 16분의 1 해야 되니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역수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곱셈으로 이쪽에다 다시 적을게요. 그러면 부호는 일단 음수 되겠죠. 양수 음수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약분 가능한 거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분모는 3, 분자는 8이 돼서 잘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조금 이런 대입하는 문제치고는 좀 어려운 편이고 좀 계산도 중간중간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8입니다.